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그룹 집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룹 집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그룹 집계를 실행할 수 있는 그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두 가지의 함수가 있는데,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와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룹 집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판매량 데이터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제품이 10개 팔렸다, A라고 하는 제품이 15개 팔렸다, 이와 같은 이러한 제품들의 판매량 정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어떤 통계 함수들이 있었죠. 어떤 통계 함수들을 사용하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 판매량 정보의 전체 합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data.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판매량에 있는 전체를 다 더해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총 합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판매량이 아니라 제품별 판매량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배운 통계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A라고 하는 제품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sum이라고 하는 집계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만 또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sum을 적용해서 이 B 제품에 대한 전체 판매량을 구하고, C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이렇게 sum을 적용해서 각각 이 제품의 개수만큼, 제품명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각각의 그 문법 구문들을 실행을 하셔서 이제 결과를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죠. 근데 하지만 직관적으로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제품별 판매량이라거나 연도별 판매량 이와 같은 이러한 어떤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그 그룹핑된 값을 그룹별로 어떤 집계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해주는 게 이제 이 그룹 집계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거를 판다스에서도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예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특정 컬럼의 값으로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들별로 집계를 수행하는 게 그룹 집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했지만 최대값 max, 그다음에 최소값 min,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개수, 이와 같이 대부분의 통계 집계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SQL 구문을 아시는 분은 SQL 구문의 그룹 바이 집계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룹 집계를 판다스에서는 두 가지의 함수로 제공을 해주고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제품별로 A 제품 선택하고 B 제품 선택하고 C 제품 선택하고 이거를 각각 저희가 구문을 만들어서 실행을 했다면, 이거를 하나의 구문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예를 들어서 data.groupby 해서 인자의 값으로 어떤 특정 컬럼의 명을 지정해 주게 되면,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컬럼, 이 제품명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같은 데이터들끼리 데이터를 그룹핑하게 됩니다. 그래서 A는 A끼리 묶고요, B는 B끼리 묶고, C는 C끼리 묶고, D가 있으면 D끼리 묶고, F가 있으면 F끼리 묶고, 이런 식으로 저 제품명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 같은 애들끼리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요. 이렇게 그룹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가 집계하고자 하는 컬럼의 명과 어떤 집계 함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그룹별로 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수행을 해서 이와 같이 A는 25, B는 12, C는 7,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품별로 판매량을 저희가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룹 집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그룹 바이의 인자인 컬럼의 명이나 그리고 내가 집계하고자 하는
그 컬럼들, 여기에서는 판매량과 같은 이러한 컬럼명들은 당연히 복수계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복수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트로 정의해서 여러 개의 컬럼들을 나열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2개 이상의 컬럼으로도 이제 그룹 집계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그룹 집계를 하기 위한 이 그룹 바이 함수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임포트를 하고요. 그룹 집계를 실습을 해볼 실습 데이터를 적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냥 각각의 도시의 자치구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그리고 총 인구 이렇게 해당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랜덤하게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도시별, 자치구별, 연도별 그 인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데이터가 있을 때 연도별로 총 인구수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각각의 도시별, 자치구별로 쭉 있는데 연도별로 2016년도에는 총 인구가 몇 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총 인구가 몇 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총 인구가 몇 명이었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총 인구의 썸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연도별로 그룹핑을 하면 되겠죠. 2016년도 데이터는 2016년도끼리 모으고 2017년도 데이터는 2017년도 데이터들끼리 모을 거니까 즉 이 연도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인자에 연도 컬럼을 인자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함수가 하는 행위는 연도의 컬럼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같은 애들끼리 데이터를 그룹핑 지어주는 겁니다. 그룹핑 지어진 상태에서 뭔가 오브젝트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룹핑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총 인구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인구에다가 썸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도별로 각각의 자치구에 있는 모든 인구 정보를 다 합쳐가지고 연도별 총 인구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연도나 이 총 인구와 같이 어떤 컬럼을 지정을 할 때 2개 이상의 복수개의 컬럼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습 두 번째에 보시면 똑같이 연도별로 이번엔 총 인구의 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총 인구 요 세 개에 대해서 다 썸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연도로 그룹핑을 똑같이 한 다음에 총 인구의 썸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남자 인구, 여자 인구도 다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하면 되겠죠.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와 총 인구 이렇게 세 개의 컬럼에 대해서 썸을 구하겠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남자 인구의 총수와 여자 인구의 총수 그리고 총 인구 이 두 남자와 여자를 합친 총 인구 수도 연도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구별로 평균 총 인구 수를 구해볼까요? 강남구는 몇 명? 이 5년치 평균이죠. 즉 5년치 평균. 강남구의 5년치 평균 인구, 서대문구의 5년치 평균 인구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별로 평균의 총 인구 수를 구할 거니까 같은 자치구들끼리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자치구별로 모아야 되고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총 인구 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총 인구의 컬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거니까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남구의 5년치 평균 인구는 227, 도봉구는 176.2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별로 이제 평균 총 인구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치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도시에 종속되어 있는 변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과 부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서울에도 중구가 있고 부산에도 중구가 있을 수 있죠. 같은 자치구의 이름이 다른 도시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자치구만으로 하면 안 되고
도시자치구별로 구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도시자치구별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가지고 와서요. 그룹 바이 할 때 자치구별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도시별 자치구별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 바이의 인자에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도시, 콤마 자치구.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별 자치구별로 그 평균 5년치의 평균 총 인구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부산에도 중구가 있고요. 서울에도 중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자치구만으로 했을 때에는 그냥 도시에 상관없이 중구의 평균이 구해졌는데 지금 도시별로 나눴더니 부산의 중구와 서울의 중구가 각각 그 계산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 5번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도시 자치구별로 평균 총 인구수가 아니라 평균 남자 인구와 평균 여자 인구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총 인구수 대신에 여기에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인구와 여자 인구 이렇게 얘네들을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 도시 자치구별로 남자 인구의 평균과 여자 인구의 평균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습해 본 거는 그냥 이 그룹 바이에 해당하는 컬럼들과 내가 집계하고자 하는 컬럼들이 각각 리스트로 담아서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단 여기에서는 집계함수를 동시에 여러 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계함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둘 다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문을 2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2개를 합치는 그러한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데이터에서 도시별 연도별로 총 인구수를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울의 2016년도 총 인구수, 서울의 2017년도 총 인구수, 그 다음에 뭐 부산의 2016년도 총 인구수 이런 식으로 도시별 연도별로 총 인구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그룹 바이 함수에 내가 도시별 연도별 같은 도시의 같은 연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끼리 데이터를 모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로 담아서 도시와 연도 컬럼을 이렇게 그룹 바이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총 인구수라고 하는 컬럼에 썸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총 인구인가요? 네, 총 인구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별 연도별로 평균 그 총 인구의 썸이 구해지게 됩니다. 각각의 구별로 다 더해진 값이죠.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그 로우 인덱스죠. 지금 로우 인덱스가 계층색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로우 인덱스를 컬럼 인덱스로 바꿔볼까요? 언스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배웠었죠. 언스택해서 뭐 도시를 올리고 싶으면 레벨이 0이니까 0으로 하거나 혹은 여기 도시라고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도는 로우 인덱스에 있고 이 로우 인덱스에 있던 이 도시 정보가 컬럼으로 와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룹 바이 함수 대신해서 이 그룹 집계를 수행할 수 있는 피봇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함수를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그룹 바이 함수는 조금 전에 보셨던 바와 같이 뭔가 그룹 집계를 하고 나서 뭔가 스택이나 언스택 같이 막 인덱스의 위치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거나 실제로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봇 테이블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피봇 테이블이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고 나면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크게 피봇 테이블은 4가지의 인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와 컬럼스와 어그리게이트 펑션, agg 펑트와 그 다음에 values 이렇게 총 4가지의 인자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그룹 바이의 파라미터로 인자로 들어가는 컬럼들을 저 인덱스와 컬럼즈에
이제 실제 결과에 도출되는 모양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인덱스와 컬럼주에 적절하게 나눠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그리게이트 펑션과 밸류즈는 각각 내가 집계하고자 하는 함수명과 그리고 그 함수를 적용할 그 컬럼명을 각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 도시별 그 총 인구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데 로우 인덱스로는 연도 정보를 표현하고 컬럼 인덱스에는 그 도시 정보를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실제 집계 결과를 출력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인덱스를 연도로 주고요. 컬럼즈를 도시로 주고 어그리게이트 펑션과 밸류즈를 각각 썸과 총 인구라고 하는 값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결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연도별, 도시별 총 인구의 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각각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피봇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봤으니 피봇 테이블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적인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만들었던 그룹 바이 구문을 한번 동일하게 피봇 테이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습 6번에서 했던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는 연도, 그리고 컬럼 인덱스는 도시라고 하는 형태로 그룹핑을 해서 그 총 인구의 썸을 구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에 피봇 테이블 하시고요. 인덱스, 로우 인덱스는 연도죠. 연도. 그리고 컬럼 인덱스는 도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집계한 결과의 모양이 연도는 로우 인덱스, 도시는 컬럼 인덱스로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함수는 썸이라고 하는 함수이고요. 이 썸을 적용할 컬럼은 총 인구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나중에 봤을 때에도 이런 연도와 도시별로 집계해서 로우 인덱스는 연도, 컬럼 인덱스는 도시, 그리고 총 인구의 썸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피봇 테이블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맨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것도 연도별 전체 인구의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총 인구의 수를 구하는 거네요. 이렇게 이와 같이 동일한 결과 형태로 보기 위해서 데이터. 피봇 테이블 하시고요. 여기에도 보시면 연도라고 하는 정보가 그룹핑된 결과인데 이 그룹 바이에서 사용하던 컬럼들이 인덱스나 컬럼즈에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인덱스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럼 인덱스는 별도로 지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덱스랑 컬럼즈라고 하는 인자는 저 그룹 바이에 있는 컬럼들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썸을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썸을 적용할 컬럼들, 이 컬럼들이 이제 세 개의 컬럼이었죠.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총 인구 이렇게 세 개의 컬럼을 이 밸류주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게 되면 위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이 피봇 테이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별로 지금은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다. 썸과 집계 함수를 2개 이상 쓰기 위해서는 이 어그리게이트 펑션도 리스트로 담아서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남자 인구와 여자 인구, 총 인구를 썸과 민 2개의 집계 함수를 동시에 적용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봇 테이블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자치구별로 남자 인구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남자 인구의 평균을 구하고 남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자치구를 탑5를 찾는 거네요.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근데 자치구라고 하는 의미가 도시의 자치구별이겠죠. 아까 중복되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그래서 도시자치구별로 남자 인구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 구한 평균을 가지고 가장 많은 탑 5의 자치구를 찾는 거네요. 그럼 일단 평균을 구해야겠죠. 피봇 테이블 하고요. 인덱스를 도시자치구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 콤마 자치구 이렇게 도시자치구를 로우 인덱스로 주고요. 컬럼즈는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그리게이트 펑션을 평균이니까 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인구라고 하는 컬럼에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도시자치구별로 남자 인구의 평균, 5년치 평균들이 쭉 구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은 탑 5를 찾는 거니까 정렬을 해야겠죠. 정렬을 하고 나서 탑 5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ort values 하고요. by라고 하는 인자의 남자 인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서 많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렬하시고 나서 앞에 있는 5개 헤드 하게 되면 남자 인구가 가장 많은 탑 5의 도시자치구가 출력이 됩니다. 네.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동일하죠? 네. 가끔가다 이렇게 줄바꿈을 할 때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슬래시라는 경우는 구문을 한 구문으로 쭉 이어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고요. 콤마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런 역슬래시 구분 안 써도 이렇게 줄바꿈을 해도 문제 없이 코드가 동작을 합니다. 예. 마지막 실습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그러니까 여초 현상이 있는 자치구 상위 3개를 찾아보는 거네요. 그럼 일단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도시를 찾아야겠네요. 5년치 평균으로 해볼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도시 자치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자와 남자 인구의 차이를 계산해서 새로운 컬럼으로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에 여자 인구에서 데이터에 남자 인구를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면 여자 인구가 많은 거고 마이너스면 여자 인구가 적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데이터에 새로운 컬럼 남녀 차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도시자치구 연도별로 남녀 차이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계산이 됐는데 도시자치구 상위 3개를 찾는 거기 때문에 5년치 평균을 각각의 구별로 구한 다음에 그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던 그 도시자치구 상위 3개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피봇 테이블 그리고 인덱스는 똑같이 도시 콤마 자치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그리게이트 펑션은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썸이든 민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어차피 순위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평균을 하든 썸을 하든 어차피 그 순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일단 평균으로 5년치 평균으로 하고요. values는 저희가 조금 전에 추가했던 남녀 차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집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제 플러스인 곳도 있고 마이너스인 곳도 있겠죠. 마이너스인 곳은 남자가 많은 쪽이고 플러스인 곳은 여자가 많은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자치구 3개니까요. 플러스인 것들 중에서 상위 3개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해서 남녀 차이로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그쵸? 앞에 있는 3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여자가 많이 있는 그 5년 평균을 구해서 여자가 많은 여초 현상이 있는 도시자치구 3개를 구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그룹 집계를 실제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